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이,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그냥 정답을 말하고 있으니까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쉬면서 무슨 뜻인지라도 좀 알아보려고 했다면 아마 도움이 되고 좋을 거예요. 우리가 숙제는 아니지만, 과제는 아니지만 읽을 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읽고 나하고 전달된 내용은 없지만 생각한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맞았으면 잘한 거고,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즐기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7번째 손에서 한번 공유하죠. 이 시도 착잡한 시인데, 아까는 그 세월에 대한, 인생에 대한, 자기 노년에 대한 그런 우울한 마음을 보여주는 시라면, 이번 시는 이제 젊은이를 향한 어떤 사랑인데, 이 아마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음,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내 몸이, 이 육중한 몸이 생각이라면 바다 건너 땅을 지나 그대 있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갈 텐데 라고 표현한 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의미의 시예요. 그래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그리움을 표현하는 건데, 음, 하여튼 그런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시예요. 단, 이게 여자를 향한 게 아니고, 남자라는 것이 좀, 찝찝하지만, 어차피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성을 향하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과제를 여러분들이 할 시는 음, 아직 아닌 것 같다. 49번은 아닌 것 같은데. 음, 다음 시도 굉장히 멋있는 시예요. 아주 꼭 아리랑 노래 같은 시야. 27번을 이제 봅시다. Weary with toil, I haste me to my bed. The dear repose for limbs with travel tired. But then begins a journey in my head to work my mind when body's works expired. 자, 이렇게 네 줄을 우리가 놓고 이제 봅니다. 네 줄을 놓고 볼 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크게 할까요? 지금 이게 어쩌면 분사구문이잖아. being weary인데 비동사까지 빼고 weary만 쓴 거예요. 고된 일로 피곤하여. weary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말이죠. 지치고. toil 하면 이것은 노동이야, 노동. 힘든 일을 말해, toil. 힘든 일로 지친 채 나를 급하게 침대로 데려갑니다. Haste me to my bed. 급하게 침대로 갑니다라는 표현을 어쩜 이렇게 멋있게 썼을까요? I haste me to my bed. 너무 피곤하니까 쓰러지듯이 잠을 잤다는 거죠.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려운 게 이거야. The dear repose 이런 말. 그러면 이것을 이건 일단은 한 문장이 완성됐어요. 피곤해서 노동으로 피곤해 나는 잠자리에 급하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달콤한 안식, 피곤한 팔다리를 위한 안식. 그러고는 이거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dear repose는 아까 death second self라든지
bear wind choirs처럼 이 위에 일행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행위의 결론, 하나의 그 단어로 딱 표현한 거야. 아, 잠자리에 급하게 든 것이 곧, 편안한 안식, 휴식. 그럼 repose, 그래서 여러분 워드를 보면 이런 게 좋아요. 해봤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동의어가 나와요. rest잖아, rest. tranquility, 뭐, 편안한 휴식, relaxation. 그러니까 이렇게 잠자리를 급하게 간 것 자체가 편안한 휴식. 뭐를 위해? limbs, 손과 발을 limbs라고 하죠. 손발이 피곤하다 그러잖아. 손발이 피곤해.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limbs는 온 내 육체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제 손발일 뿐이지 몸 전체가 피곤한 거죠. 내 손발을 위한 아주 편안한 안식. 근데 그 편안한 그 손발은 어떤 손발이냐? With travel tired. 이것도 그러면 tired가 뒤에 온 것뿐이구나. expired하고 요를 맞추려고. 그러면 tired with travel 이렇게 돼야죠. tired with travel. 이것도 travel을 근데 여행이라고 이제 요새는 쓰는 단어인데 셰익스피어 때는 이게 travel이 지금의 여행도 되면서 labor라는 말이 된대요. 두 가지로 사용했대요. travel도 되고 labor도 되고. 그 여기서는 뭐겠어요? 뭐 돌아다니는 여행이라기보다 노동이라는 말로 쓸 수 있어. 그런데 또 travel은 만약에 뭐 영업사원이면 당연히 돌아다니느라고 몸이 피곤한 거잖아요. 그러면 travel은 그 사람의 일도 travel이 될 수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근데 labor라는 말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고된 노동으로 피곤해진 내 손과 발을 위한 아주 달콤한 안식, 잠자리로 가는 이렇게 그냥 딱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then begins a journey in my head.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눕자마자 여행이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In my head. 내 머리에서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어저께인가 배운 시에 뭐예요? thought죠, thought. 내가 만약 생각이라면 그대에게 막 단숨에 달려갈 텐데.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여행이 시작된다? 그럼 뭐가 여행하는 거야? 생각이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to work my mind. mind는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럼 마인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인드를 마음 그러면 우리 가슴을 대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마인드는 in the head. 머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야, 생각. 마인드는. 그리고 heart가 우리의 가슴, 마음이죠. 우리말로는 마음도 마음이고 마음도 마음이야. 그런데 영어에서 mind는 머리, heart는 심장. 그래서 머리에 있는 이거는 이성을 말하고 마인드는 하트는 이모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행이 되면서 언제 육체의 일이 끝났을 때 지금 오늘 작업 일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일이 끝난 거를 육체의 일이 expire. 그래서 육체와 body와 마음이 비교되는 거야. body, mind, 바디하고 마인드가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지워지더라고. 내가 아직 정치를 잘 못 사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육체가 쉬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정신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워크를 같이 썼죠. 마음도 워크하고 육체도 워크하는데 육체의 워크는 expire 끝났어 오늘 하루. 마음은 그때서야 일을 시작하는 거야.
몇 가지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 단어들만 썼을까요? 대단하죠. 어디 철학적인 얘기 있어요? 철학적인 얘기도 없어요. 셰익스피어는 종교 얘기 잘 안 해요. 단순한 단어들만 가지고 짜맞춰 갖고 인간이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탁탁 올려주는 거야. 여러분들 어 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한 거하고 나 똑같은 생각을 해요. 잠자리에 딱 들 때 '아 오늘은 무슨 생각하고 잘까?' 이러고 잠자리에 들거든요. 아 오늘은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잠자리 그러니까 잠이 안 와도 난 좋아. 그냥 잠 안 오면 계속 생각하고 뭐 뭘 하면서 누워 있지. 그러니까 금방 잠들어요. 아무 생각도 못 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 다 사람들이 거기에 '아 맞아. 그렇다.' 다 감동하는 거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왜냐하면 "For then my thought from far where I abide intend the jealous pilgrimage to thee and keep my drooping eyelids open wide, looking on darkness which the blind see." 이것도 멋있죠. 왜냐하면 그때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생각은 이제 생각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주어가 돼 갖고 동사가 여기 있어. 그럼 생각은 어디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배운 시하고 똑같아요. Far from where I abide. From far where I abide.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로부터 내 생각은 intend 하면 의도하다 거죠. 뭘 의도해? 열정적인 순례의 길을 의도합니다. 마음 먹습니다. 그대를 향한. 그러므로써 이 시는 종교적으로 승화, 승화돼요. religious elevation이야. 그냥 단순한 사랑을 종교로 승화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대를 찾아가는 것은 곧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jealous 하면 막 종교의 극단적인 열정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런 열정적인 순례의 길을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먹고 떠납니다. 내 생각은. From far where I, 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사는 먼 곳으로부터 이런 뜻이야. 내가 사는 곳 멀리로부터 당신을 향한 열정적인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 내 생각은 intense 했다 그랬죠. 이게 동사 원, 이게 동사 투예요. 두 번째는 내 막 감기는 눈꺼풀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keep open이야. 오형식 문장이죠. 내 감기는 눈꺼풀을 넓게 열어줍니다. 뭐가? 나의 생각이. 그대를 향하여 순례기를 생각하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 내 눈꺼풀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열어준 결과가 뭐예요? 분사구문이야. looking, 쳐다보면서. 뭘? on darkness, 어둠 속을 쳐다보면서. on 하면서 이제 목적을 말하는 거. 어디를 이렇게 표적으로. 어둠을 쳐다보면서 이 눈이 떠서 어둠을 쳐다봅니다. 보면서 여행을 계획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looking on darkness인데 darkness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which the blind to see. 이게 이런 것을 갖다가 paradox라고 하죠. paradox. 왜요? darkness라는 말을 갖다가 blind가 see 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blind 하면 맹인이야. 눈먼 사람들이 본다.
눈먼 사람들이 본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패러독스야. 근데 눈먼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다크니스야. 그러니까는 셰익스피어는 눈먼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본다고 말하지 않고 눈먼 사람은 다크니스를 보는 거야. 어두움을 보는 거야.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생각은 뭘 보느냐? 맹인들이 보는 것을 본다. 그 어두움을 보면서 나는 눈꺼풀을 열리게 하고 내 생각은. 근데 blind to see 라고 해놓고선 무엇을 제외하고만 blind가 보는 것을 보느냐. 그럼 보세요. blind는 뭘 본다는 거예요? nothing을 보는 거예요. nothing. 그러면 그 다음에 save가 나왔기 때문에 nothing but 이하는 보는 거야. 블라인드가 보는 건 nothing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근데 but, save, that 이하의 사실은 보는 거야. 이것만 빼고 외인들이 보는 어두움만 보면서. 그러면 save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My soul's imaginary sight presents thy shadow to my sightless view. 이 말도 이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순어법이라고 해요. 모순어법. 모순. 옥시모론. 여러분 이제 시를 정식으로 그 시 개론 같은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참 어려울 거 이런 거 알기는. 이 시는 내가 그런 설명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뭐다, 뭐 여기 아이러니다, 패러독스다, 메타포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다 메타포예요. 전부 메타포인데 내가 그런 건 굳이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파악을 해야 돼. 읽으면서. 모순어법이야. sightless view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시각. 보이지 않는 시각. 뭐 즐거운 고통 이런 거 다 저기 뭐야 모순어법이죠. 어떻게 고통이 즐거워? sweet death 뭐 이런 거 달콤한 죽음이요. 이런 거 다 문학적인 옥시모론이죠. 그러면 내 영혼의 상상력의 광경이 보여주는 것만 빼고 뭘 보여줘? 그대의 그림자를 보여줘. 어디에? 내 보이지 않는 시각에. 내가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 시각에다가 그대의 그림자를 프레젠트 보여주는 거야. 뭐가? 내 영혼의 상상력의 시력이, 사이트가. 그 상상력이 보여주는 그대의 그림자를 제외하고는 나는 맹인들이 보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거야.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그대의 그림자만 봅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이걸 아주 멋있게 읽으려면 감기려는 내 눈을 크게 뜨게 만들면서 맹인이 보는 암흑을 본다. 내 영혼의 상상의 시각으로 당신의 그림자만 나의 시력 없는 눈앞에 보면서 나는 내 생각은 그대를 향한 열정적인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딱 누워서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순례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보는 건 뭐만 보느냐? 그대의 그림자만 보여. 실체가 아닌 거죠. 이 섀도우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어떤 환상인 거야, 환상. 환상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잖아요. 실체, 피지컬한 어떤 프레젠트한 어떤 존재가 중요한 거지. 그림자는 아무 소용없잖아. 근데 내가 이 밤에 보는 것은 그대의 그림자야. 굉장히 아쉬운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치로 받았어. 그 섀도우가 위치가 되겠죠. 그대의 그림자조차도 이제 위치를 받으면 그대의 그림자가
makes 합니다. 뭘? black night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늙은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대의 그림자를 나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대의 그림자를 like라는 말로 similar죠. 직유법으로 어떻게 비교했냐면 보석처럼. 어떤 보석? 유령 같은 밤에 걸려있는 보석처럼 그대의 그림자는 검은 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녀의 늙은 얼굴을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녀의 늙은 얼굴에서 여러분들 다 걸릴 거야. 그러면 이게 상대가 여자가 늙은 여자구나. 이렇게 말할 거죠. 이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나이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했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걸려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대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은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깜깜한 밤에 보석 같은 당신의 그림자가 밤을 근데 아름답게 만들어줘. 왜? 그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black is beautiful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black is beautiful. 아주 옛날에는 검은색을 아주 추한 거, 나쁜 걸로 알았지만 셰익스피어는 블랙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Black is beautiful. 요새 많이 나오는 말도 있죠. 다른 말이지만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삶은 중요하다. 흑인들의 생명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흑인들의 그렇죠. 흑인들 생명이죠. 그 생명의 복수야. 흑인들의 생명, 흑인들은 산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뜻 내가 잘못 말했어. 흑인들은 산다가 아니고 흑인들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이게 동사야. 그리고 black is beautiful 이런 아주 용어가 있어요. 패션계나 뭐 이런 데 보면 black is beautiful. 그러니까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이 영혼의 눈이 상상력으로 보는 그대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그것은 그래서 한밤중에 걸린 보석 같지만 그래도 블랙 나이트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밤의 늙은 얼굴, 밤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죽음이라는 늙은 얼굴을 새롭게 보이게 해.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과 부정이 맞닥뜨린 거야. 그림자도 부정적, 그죠? 깜깜한 밤도 부정적. 그대의 모습이 근데 그 깜깜한 밤에 밤을 오히려 아름답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각으로 고생하는 거죠. 그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잠자리에 누워서. 그러니까 by day, by my limbs, by night, my mind. 이게 주어예요. find no quiet. 이게 동사 목적. 낮에는 내 손과 발이, 밤에는 나의 마음이 find no quiet. 평안함, 조용함을 찾을 수가 없구나. 찾지 못합니다. 누굴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밤에는 하루 종일 뭐 농사를 짓든 뭐 세일즈맨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루 종일 손과 발이 고생하고 일을 했는데 피곤한 몸인데 밤에 와서 쉬려고 했더니 내 마음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손과 발이, 밤에는 내 생각이 그대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그대 때문에, 뭐 이렇게도 말해도 돼요. No quiet find. 어떤 평안함도 조용함도 찾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절절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호모에로티시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평가 중에서 호모에로티시즘, 동성애. 동성애를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
내가 이 책에 메모해 놓은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있죠. 섀도우가 밤을 장식하는 보석 같다는 말에는 어두운 밤의 장식은 늙은 여인을 장식하는 보석하고 똑같다는 거야.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꾸며봐야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것은 늙은 여인에게 보석을 씌우는 거하고 똑같다. 의미 없는 데코레이션, meaningless decoration이다. 그런 내가 메모를 여기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한국말로 쭉 읽어볼게요. 일과에 노동에 지쳐 나는 급히 침대로 나를 보냅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달콤한 안식, 여행으로 아니면 노동으로 지친 내 몸과 마음, 팔다리를 위한 아주 달콤한 안식.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 내 머릿속에서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일시키려고 to work my mind 내 마음을 일시키는 또 노동이 시작됩니다. 언제? 육체의 일이 끝났을 때. 왜냐하면 그때 나의 생각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의 생각은 열정적인 순례길을 그대를 향하여 마음 먹습니다. intend 의도합니다. 그리고 내 이 감기는 눈꺼풀을 활짝 열게 지켜줍니다. 뭘 쳐다보면서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움은 맹인들이나 바라보는 어두움. 무엇을 빼고 내 영혼의 상상의 광경이 그대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만 빼고 내 보이지 않는 시각에 내 보이지 않는 시각에 그대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만 빼고 뭐가? 영혼의 상상력. 나는 그 맹인들이 보는 어두움을 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순례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다시 마치 유령 같은 밤에 걸린 보석처럼 밤에 이렇게 다 주렁주렁 보석 걸려봐야 소용없잖아. 그것처럼 그것은 그런데 블랙 나이트를 아름답게 해주고 밤의 늙은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야. 헛된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낮에는 나의 손과 발, 밤에는 나의 마음이 그대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구나 라고 쓴 시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면서 머릿속에 한국말 의미가 탁탁 들어오게 만들어 보세요. Sonnet 27. Weary with toil, I haste me to my bed, the dear repose for limbs with travel tired. But then begins a journey in my head, to work my mind when body's work's expired. For then my thoughts from far where I abide intend a zealous pilgrimage to thee, and keep my drooping eyelids open wide, looking on darkness which the blind do see. Save that my soul's imaginary sight presents thy shadow to my sightless view, which, like a jewel hung in ghastly night, makes black night beauteous and her old face new. Lo, thus by day my limbs, by night my mind, for thee and for myself no quiet find. 자, 참 멋있죠? 이제 세 번째 시로 갑시다. 세 번째 시는 어제 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거를 하는 걸로 합니다. 어제 하려고 했던 게 76번.
평범한 시요. 뭐 아주 유명하거나 그런 것보다 평범한 시요. 이거는 이제 자신의 시에 대한 그 얘기면서 또 그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뭐냐면 맨날 똑같은 소넷을 자꾸 쓰니까 그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거야. 자꾸 고갈되고 똑같은 걸 반복하고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구실을 대면서 반전을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를 마지막 결론에 합니다. 처음부터 보면 Why is my verse so barren of new pride, so far from variation or quick change? Why with the time do I not glance aside to newfound methods and to compounds strange?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왜 나의 시는 이렇게 배런할까? 배런이라는 말 또 나왔어요. 배런은 뭐라 그랬어요? 뭐, 지가 꽁충 뛰어가네. 배런은 풀 한 폭이 안 나는 것을 배런한다고 했죠. 그럼 없다는 뜻이야. 고갈됐다는 뜻이야. 내 시는 왜 뭘로 고갈됐을까? New pride. 새로운 자랑거리. 이거는 장식이라는 pride는 show, pomp, 화려한 장식, 뽐내는 거 이런 걸 말해요. pride. 그리고 barren하면 lacking, 없다는 뜻이에요. 왜 내 시는 그렇게 새로운 장식이 부족할까? 없을까? 그리고 그 상태가 so far from, 멀리 떨어졌어. 이 시. Why is my verse so far from?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까? 계속 so로 연결하죠.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 변화나 재빠른 change. 하여튼 이따가 같은 뜻을 반복한 거예요. 다양성으로부터 또 잽싸게 변하는 것으로부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 내시는? 또 새로운 장식으로부터 왜 이렇게 새로운 장식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뭐라 그럴까 막그 계속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갖고 막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다는 자신의 불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변화도 금방 막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데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야. quick change도 못하고 variation도 없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y? 왜 with the time, 시간과 함께 나는 glance aside, 곁눈질을 하지 않는가? glance aside 하면 옆을 이렇게 쓱 쳐다보는 거예요. with the time 하면 시간이 알려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을 따라가야 유행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나는 왜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곁눈질을 하지 않을까? 유행을 따라서. 그래서 곁눈질 해갖고 도달하는 것이 뭐야? To newfound method. 새롭게 발견된 방식. And to compound strange. 이거 strange compounds겠죠. 바꿔서 쓴 거야. 이거 strange는 change하고 운을 맞추려고 한 거죠. 이렇게 신비스럽고 이상스러운 혼합, 새로 발견된 방법. 왜 이런데 내 눈은 곁눈질을 주지 않는가? 유행과 함께, 시간과 함께. 그러니까 내 시는 왜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들이 이런 실험적인 시들을 보통 시대마다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셰익스피어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를 쓰니까 나는 요새 유행을 안 따라간다. 왜 나는 그럴까? 새로 발견된 방법, 또 이상한 조합, 결합 이런 걸 왜 나는 하지 못할까? 곁눈질하지 못할까? 또
why write I still all one, ever the same, and keep invention in a noted way, that every word doth almost tell my name, showing their birth and where they did proceed.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각자 번역을 해서 써봐라. 그랬으면 딱 좋을 문장이야. 왜?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방송 사고라며, 뭐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또 내가 해야 돼요. 왜 나는 여전히 한 가지, all one, 모두 하나만 쓰고 있는가? ever the same, 항상 같은 걸. 그리고 keep invention. 이 invention은 자기가 하는 creativity를 말해요. 자기가 쓰는 시의 창작. 인벤션이 발명이니까 자기가 찍어내는 시의 모습이야. 인벤션. 왜 나는 나의 그 시를 만들어내는 창작을 noted with에다가 계속 지키고 거기다 찍어낼까, 이런 뜻이 keep in a noted with. 그럼 noted with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noted with가 사실은 그 옷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ethered with라고 했잖아요. 우리 2번 손에, 숙지한 2번 손에 대해서 내 옷은 지금은 막 화려한 옷으로 리버리, 화려한 옷으로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tethered with, 다 찢어진 낡은 넝마가 될 것이다. 그때 with가 다 찢어진 잡초라기보다 옷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with가 옷을 사실 그때는 뭐 풀에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게 뭐였죠? 면 같은 것도 다 자연 식물에서 캐서 만드는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with가 옷과 관련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with, 그러면 noted with 하면 이게 보이는 옷이야. 너무 뻔한 옷이야. noted.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옷에다가 왜 계속 내 창작을 거기다 지켜 넣고 있을까? 항상 똑같은 것을 쓰고 같은 것을 말하고. 그래서 that 나오면 so that이라고 항상 그랬죠. 항상이라기보다 문장을 보면 그런 게 많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알려진 그 옷감에다가 내가 시를 쓰니까 그렇게 써서, 그래서 모든 단어들이 almost tell my name. Every word does almost tell my name. 이게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셰익스피어는 너무나 단순한 단어들을 갖다가 조합해가고 시를 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모든 단어는 내 이름을 거의 말해줘. 아, 이거 셰익스피어가 쓴 시네. 딱 보면 안다 이거죠. showing. 그래서 보여줘. 뭘? their birth. 탄생한 것을 보여줘. where they did proceed. 어디로부터 그것들이 나왔는지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딱 문법적으로 이 의문을 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they가 나와? 왜 they가 나올까? 앞에 복수형이 하나도 선행사가 없는데. 셰익스피어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every word를 복수로 본 거야. 지금은 every word가 it나 this나 이런 단수로 받아 수의 일치에 해당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틀려요. every는 다 단수야. 그러면 showing its birth and where it did proceed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현대 문법으로 말하면. 근데 셰익스피어 때는 통하는 거야. 그 단어들의 출생을 보여주고 그 단어들이 어디로부터 where did they proceed 이걸 의문문인데 평소문으로 바꾼 거죠. 그런 단어들이 어디로부터 proceed 생산돼서 나왔는지 보여주면서 모든 단어는 내 이름을 그렇게 말한다 이거야. 왜 나는 그런 식으로 알려진 옷감, 옷 위에다가 내 창작물을 계속 keep 새겨놓고 맨날 같은 얘기 쓰고 항상 똑같은 얘기를 쓸까요?
이해됐어요? Oh, no, sweet love. 그러면서 점점 반전을 기합니다. 이렇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똑같은 모노토너스하고 단순하게 쓰냐고 하는다면 아세요? No.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Sweet love를 부른 거야. 달콤한 사랑이요. 알아주세요. No. 뭐라고? I always write of you. 나는 항상 당신에 대해서 쓴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you and love are still my argument. 그대와 또 그대를 향한 사랑이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대와 그대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still은 여전히 내 argument는 theme 주제라는 뜻이에요. 내 논쟁이다. 내 논란이다. 내 논제다.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죠. 너 왜 이렇게 시를 단순하게 쓰냐? 맨날 똑같은 말만 하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쓰면 이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추려고 변화를 줄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오직 당신 한 일편단심. 내시도 그러니까 일편단심.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Oh no, sweet love, I always write of you. And you and love are still my argument. 나의 주제입니다. 항상. So, 그래서 all my best is dressing old words new.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최선은 all my best. 내가 하는 모든 최선은 늙은 단어에다가 새롭게 옷을 입히는 것. dressing old news, old words new. 낡은 단어를 새롭게 만드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아까 말한 얘기를 셰익스피어가 다 알고 말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셰익스피어는 너무 쉬운 단어를 쓰지만 그 쉬운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보편성을 흔드는 너무너무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낡은 말 같은 맨날 똑같은 단어, 쉬운 단어를 쓰지만서도 옷을 새롭게 입히는 게 내가 하는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spending again, all my best가 계속 주어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히는 거고 또 spending again 쓰는 거야. 뭘? What is already spent. 이미 소모된 것을 또다시 쓰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지난번에 쓴 주제 갖고 난 오늘도 또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썼던 걸 또 쓸 수밖에 없어. What is already spent. 이미 쓰여진 것을 난 spending again 해. 낡은 단어를 새롭게 옷 입혀. 왜냐하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as the sun is daily new and old. 태양이 매일매일 새롭고 또 질 때 되면 늙고 낡고 그 다음날 새롭고 저녁 때 낡고 하는 것처럼 So is my love still telling what is told. 나의 사랑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뭘? 이미 이야기된 것을. What is told. 이미 내가 당신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또 당신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문학을 공부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유명한 결혼에 대한 소넷 읽을 거예요. 그 결혼식,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결혼식마다 그 문구 꼭 쓰거든요. 그거 배울 거예요. 이런 거 써먹어 봐야죠. 사랑. 왜냐면 태양이 매일매일 새롭게 떴다 늙어서 지는 것처럼 내 사랑은 여전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당신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시의 단순한 것을 반전으로 그대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결론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똑같이 지루한 스타일에 대한 변명을 한 거죠. 그것은 그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 같은 사랑을 표현한다는 걸로 전복시켜버립니다. 자, 내가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어찌 나의 시에는 새로운 장식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을 곳, 맨날 비어 있을 곳. 그래서 어떤 변화나
빠른 체인지, 변동이나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졌는가? 왜 나는 시간과 함께 유행을 따라 곁눈질을 하지 않는가? 어디를 향하여? 새로 발견된 방법이나 아주 이상하게 결합된 그런 방식으로 왜 곁눈질을 하지 않는가? 왜 나는 여전히 그냥 한 가지만, 같은 것만 쓸까요? 그리고 나의 그 창작물을 맨 다 알려진 그 옷감 같은 옷에다가 새길까요? 그래서 그렇게 새기니까 그래서 모든 단어가 거의 나의 이름을 말해주게. 뭘 보여주면서 그 말들이 출생한 것과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을 거라는 것을 다 알려주면서 내 이름을 다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뻔한 알려진 옷감에다가 이렇게 한 가지만 쓸까요? 그러나 아세요, 내 달콤한 사랑이여. 나는 언제나 그대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대의 사랑과 그대와 그대의 사랑은 여전히 나의 내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은 낡은 단어에다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쓰여진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매일 새롭고 매일 낡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사랑은 여전히 이야기된 것을 또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소네트 또 한 편을 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각자 공부해서 점검해 보기 바라고, 또 내일도 읽을 시인데 과제가 아닌 것도 읽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죠. 뮤직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나보세요. 나만을 위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예전부터 좋아했... 그거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Sonnet 20. 다시요. 이게 76번. 아이고, 우리야. 아직 안 깔았냐? 뭘 깔어? 난 얘들이 진짜 깔아줬지. Sonnet 76. Why is my verse so barren of new pride, so far from variation or quick change? Why, with the time, do I not glance aside to new-found methods and to compounds strange? Why write I still all one, ever the same, and keep invention in a noted weed, that every word doth almost tell my name, showing their birth and where they did proceed? Oh no, sweet love, I always write of you, and you and love are still my argument. So all my best is dressing old words new, spending again what is already spent. For as the sun is daily new and old, so is my love still telling what is told. 자, 이제 어디 갔어? 자, 오늘 정리하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과제하면서 너무 구로 딱딱 끊는 것보다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좀 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읽어서 알지만 소넷은 절대로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내행 속에 문장이고 다 분사구문으로 연결되고 관계대명사로 뒤에서 수식하고 하면서 연결되는 모습만 보이면 돼요. 한국말로 쭉 늘어뜨려서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랬습니다라고 서술형으로 끝내버리는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다 분열시키지 말고 그것을 엮어서 제대로 된 구문이 파악된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좀 하면 여러분한테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